그 첫 번째 단어, 고등학교 수학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학생들이 다루게 되는 그 개념이 항등식, 다항식부터 시작을 합니다. 다항식, 그 다음에 뭐 인수분해, 그 다음 방정식, 그 다음에 함수, 그 다음에 부등식, 뭐 이러한 형태로, 이러한 순서로 전반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 수학상 전체는 아닌데 앞부분이 이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2차 부등식까지, 여러 가지 부등식까지 가장 중요한 개념을 저보고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단연코 다항식이 같다는 개념, 다항식이 같다는, 여기서는 다항식의 상등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 다항식의 상등과 그 다음에 항등식의 성질이 제가 꼽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성질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뒤에 나오는 각종 이론이나 어떤 문제에 기여하는 바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굉장히 직관적으로 겉핥기 형태로만 이해를 하고 진행을 하니까 심화 문제들이 잘 안 풀려요.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1부에 이어서 2부, 3부, 4부 계속 문제도 풀어드리고 그 다음에 관련 이론들도 계속 올려놓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걸 보시고, 그래서 김정은 선생님이 항등식의 성질이 중요하다고 한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게 될 겁니다. 제 강의를 통해서 학생들이 좀 많이 성장하게 됐으면 좋겠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정말 공부를 잘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계속 이제 시작을 할게요. 뭐 계속해서가 아니라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항등식의 성질, 문제를 많이 풀어도 찜찜한 학생들을 위하여입니다. 이 강의의 모토는 문제를 많이 풀어도 찜찜한 학생들을 위해서 완벽한 이론을, 완벽한 개념을 설명드리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제가 여기 또 뭐라고 써놨습니까? 명확한 논거라고 써놓지 않았습니까? 항등식의 성질의 이제 간단한 목차입니다. 실수 연산에 관한 성질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계체계, 시계체계 다 보지는 않습니다. 다항식의 정의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일단 볼 겁니다. 그쵸? 또 지금 본다고 해서 목차가 확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다항식의 연산에 관한 성질에서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a 곱하기 0이 0이라는 거, 그 다음에 a 곱하기 b가 0일 때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라고 하는 거,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라고 한다면 a 곱하기 b가 0이다. 이거는 이제 방정식의 근거가 됩니다. 방정식의 근거가 되고, 2번은 또 1번 성질은 이 2번 성질을 증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성질이기 때문에 1번과 2번 성질, 요 정도 여러분들이 보고 뭐 이해 못하는 학생은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이제 뒤에서 계속해서 이걸 인용해서 필요하다면 이것도 증명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은 앞부분에선 증명을 일단 건너뛸게요. 그리고 이제 이 실수 연산에 관한 이 성질 덕분에 n차 방정식은 n개의 근을 갖는다라고 하는 걸 보장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뭐가 있냐면 AB가 0이 아니면 A도 0이 아니고 B도 0이다.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것에 대해서 학생님 여러분들이 보시고 저거 간단한 걸 선생님 저렇게 왜 써놨지? 제가 이제 필요할 때마다 강조를 할 거기 때문에 일단 미리 말씀을 드려 놓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뒤에서 본론 메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목차를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시계체계부터 볼게요. 단항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생긴 식들이 단항식이에요. 단항식, 다항식이 있잖아요. 단항식이라고 하는 건 숫자 3, 5 보이시죠? 문자, 그 다음에 곱셈을 u 한 번 사용해서 표현 가능한 식을 우리가 단항식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에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다항식을 다룰 건데, 여기서 다항식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덧셈 뺄셈 기호가 더 추가되죠. 숫자, 문자, 그 다음에 덧셈 뺄셈 곱셈을 몇 번 사용해요? u 한 번 사용하여 표현 가능한 식. 이렇게 다항식의 정의를 명료하게 해드린 것은요, 뒤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다항식은 u 한 차인가? 뭐 5차인가? n차라는 말은 도대체 뭔가? n이 무한대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불식시키고 정확하게 개념을 이해하는데 엄청나게 또 이게 기여합니다. 하나가. 자, 다항식의 정의 다시 뭐라고요? 숫자, 문자, 덧셈, 뺄셈, 곱셈을 u 한 번 사용하여 표현 가능한 식이 다항식입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다항식의 상등. 제가 이제 목차를 지금 노란 색깔로 안 했는데 선생님이 사실 앞부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개념 중에 하나가 다항식의 상등, 두 다항식이 같다의 개념입니다. 두 다항식이 같다는 건 무슨 뜻이냐? 두 다항식이 같다는 뜻은 x에다 어떠한 숫자를 대입하더라도 x에다 1 대입해 보세요. 1 대입해 보면 이거 10이 되죠. 1 대입해 보면 얼마예요? 1 대입해 보면 10이 됩니다. 2 대입하면요? 2 대입했을 때 식의 값도 똑같아요. 0을 대입했을 때 식의 값도 0 대입하면 얼마예요? 4죠. 0 대입했을 때 식의 값 얼마예요? 2, 3은 6 빼기 4죠. x에다 어떠한 숫자를 대입하든 x에 관한 두 다항식 fxgx가 어떤 숫자를 대입하든 그 식의 값이 같을 때 우린 두 다항식이 같다고 해요. 그런데 이 두 다항식이 같다라고 하는 개념이 너무 당연해 보이잖아요. 너무 자연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부분을 강조를 안 하는데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혹시 제 강의를 보시게 된다라고 한다면 강의하실 때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 다항식이 같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시면서 또 항등식의 성질도 설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좀 건방진 얘기인 것 같네요. 계속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방졌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2차 방정식. 저는 여기서 2차 방정식의 개념과 2차 꼴의 등식이라는 개념을 구분합니다.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좌변이 2차 꼴이고요. 그 다음 우변이 0인데 2차의 개수가 0이 아닐 때 이런 걸 2차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수학 교과서에도 그렇게 쓰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꼴의 등식이라는 개념과 2차 방정식을 좀 구분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수업 중에 사용하는 2차 꼴의 등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겼는데 A, B, C가 실수이기만 하면 돼요. 사실 A, B, C가 실수가 아니어도 돼. 그냥 이렇게 생긴 것은 저는 2차 꼴의 등식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대신 2차 꼴의 등식과 2차 방정식의 차이점은 2차 방정식은 2차의 개수가 반드시 0이 아닌 것을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고 2차 꼴의 등식은 이렇게 생기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A가 B가 C가 0일 수도 있어요. 0일 수도 있는 그러한 식을 선생님이 2차 꼴의 등식이라고 명명할 겁니다. 그것은 항등식의 성질을 설명하는데 매우 중요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표현을 구분해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제가 2차 꼴의 등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차 방정식이라고 오해하면서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다항식의 상등, 두 다항식이 같다의 의미도 설명을 들었어요. 제가 앞에서 실수의 연산에 관한 성질 a 곱하기 0은 0이다 라고 하는 거 한번 설명드렸고 증명은 하지 않았어요. a 곱하기 b가 0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a 곱하기 b가 0일 때 a가 0이거나 또는 b가 0이다 라고 하는 거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어디까지 지금 설명을 드렸냐면요. 항등식의 성질에서 실수의 연산에 관한 성질 요거 방금 전에 그 다음에 식의 체계에서는 두 가지만 설명드렸어요. 단항식이 뭔지 다항식이 뭔지. 다항식이 뭐라고 그랬죠? 다항식이 뭐라고 그랬냐면 숫자, 문자, 덧셈, 뺄셈, 곱셈을 몇 번 사용하여? 유 한 번 사용하여 표현 가능한 식을 제가 다항식이라고 했어요. 다항식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려고 지금 이것들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항식의 상등이라고 하는 것을 두 다항식이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변수 두 다항식의 x라고 한다면 x라고 하는 변수를 공유하고 있을 때 x에다 동일한 값, 똑같은 값을 x에다 0을 집어넣었을 때 이 식의 값 4, 이 식의 값도 6 빼기 2에서 4 x에다 2를 대입하면 10 x에다 2를 대입하면 10 이렇게 x에다 어떤 숫자를 대입하더라도 그 식의 값이 같을 때 우리는 두 다항식이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두 다항식이 같다라고 하는 표현은 이럴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메인 테마, 오늘의 메인 테마죠. 항등식의 성질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오늘 이 수업을 지금 들으시면서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제 항등식의 성질을 보고 저거 그렇게 나 쉽게 아는 것 같은데 선생님 왜 저렇게 강조를 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 학생은 빨리빨리 스킵을 하세요. 스킵을 하고 뒤에 내용을 듣다 보면 제가 항등식의 성질에 의하여 라는 표현을 사용할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오셔서 이 부분을 보시면 그래서 선생님 강조를 했구나 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항등식의 성질은 임의 실수 x에 대해서 이 2차 꼴의 등식이 성립한다면 개수가 모두 0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항등식의 성질입니다. 물론
개수가 모두 0이 된다라고 한다면, 즉 A도 0이고 B도 0이고 C도 0이다라고 한다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이 되겠죠. 저 노란 화살표를 증명을 해보면 다음과 같죠.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방금 전에 실수 연산의 관함수를 첫 번째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쵸? 0에다가 어떤 수를 곱하든 다 0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식의 값은 0이 되죠. 그리고 반대쪽으로 파란 화살표를 증명을 해드리면 2차 꼬리 등식이 성립하는 서로 다른 세 실수 알파, 베타, 감마가 존재한다면, 이런 2차 꼬리 등식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세 실수 알파, 베타, 감마가 존재한다면이다 하는 거죠. 제가 말을 좀 잘못했네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이 2차 꼬리 등식이 성립한다. 이 2차 꼬리 등식이 성립하면 2차 꼬리 등식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세 실수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택한 세수 알파, 베타, 감마를 각 식에다 대입하면, 주어진 식에다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그래서 베타, 알파, 베타에 관한, 감마에 관한 이 세 개의 등식이 성립하는데 이걸 각각 1식, 2식, 3식이라고 할게요. 저 1식에서 2식을 우리가 빼게 되면요. 1식에서 2식을 빼게 되면 C가 소거되면서 알파 빼기 베타라는 1차 인수를 갖게 돼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그리고 2번식에서 3번식을 뺀 식도 마찬가지로 C가 소거되면서 이렇게 베타 빼기 감마라는 인수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이 2차 꼬리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2차 꼬리 등식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세 실수 알파, 베타, 감마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잖아요. 존재하니까요. 그렇죠? 존재하니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해가지고 알파 빼기 베타가 0이 아니니까 이 부분이, 이 밑줄 그은 부분이, 노란 밑줄 그은 부분이 0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식도 마찬가지로 베타 빼기 감마가 0이 아닌 우리 세 수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택한 수로부터 이 밑줄 그은 부분을 우리가 그 식값이 0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식을 4식이라고 하고 이 식을 5식이라고 하면 4식에서 5식을 뺀 식, 그쵸? 4식에서 5식을 뺀 식, 요 식의 값도 역시 0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세수를 선택했기 때문에 알파 빼기 감마도 0이 아니고요. 따라서 A가 0이고 또 A가 0이면서 A가 0이니까 B도 얼마가 되겠어요? B도 0이 되겠죠. 그리고 A가 B가 0이니까 마찬가지로 그걸 이제 3식, 1식, 3식에다 집어넣었을 때 C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파란 화살표도, 파란 화살표 부분도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요걸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건데, 정리하기 전에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걸 가지고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잠깐 정지시켜 놓고 문제를 어느 정도 고민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강의를 이어서 보시는 것이 항상 어떤 수학 수업이든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눌러놓고 정지시킨 다음에 다음 문제를 풀어놓고 그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세요. 자, 정지. 자, 고민하셨죠? 고민하셨습니다. 상수 A, B, C에 대해서 다음 세식, 이것이 성립하는 A, B, C를 구하라고 했어요. 보니까 이렇게 A, B, C가 자기 자리를 고수하고 있잖아요. 자기 자리를 잘 지키고 있는데 이 루트 2 자리에 한 번은 루트 2가 있고 한 번은 루트 5가 있고 루트 13이 있잖아요. 따라서 앞에 방금 전에 봤던 그 항등식의 성질의 가장 중요한 논리, 핵심 원리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설명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것을 만족하는, 저 2차 꼴의 등식을 만족하는 2차 꼴이라고 표현하죠. 제가 2차 방정식하고 좀 구분합니다. 2차 꼴의 등식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세 개의 x값 뭐뭐뭐가 존재해요. 루트 2, 루트 13이 존재해요. 이게 앞에 증명에서 알파, 베타, 감마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개의 값 x, 세 개의 x값, 이 등식을 만족하는, 2차 꼴의 등식을 만족하는 세 개의 x값이 존재하니까 아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뭘 끄집어냈어요? 알파, 베타, 감마가 존재하니까 그것으로부터 A가 0, B가 0, 라지 A가 0, 라지 B가 0, 라지 C가 0이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내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래서 저것의 좌변 동류항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얘는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이 식의 값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A가 0, B가 0, C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자, 방금 전에 이제 그 문제를 풀어봤고요. 항등식의 성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핵심되는 사항이 뭔지, 사실 여러 가지를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서 임의 실수 X에 대해서 이러한 등식이 만족한다면 뭐다?
개수가 모두 0이 된다. 저런 2차꼴의 등식을 임의의 실수 x가 이런 2차꼴의 등식을 만족시킨다면 개수가 모두 0이 된다. 개수가 모두 0이 된다라고 한다면 fc가 0이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이제 증명하고 그 증명과 항등식의 성질을 통합해서 이 개념을 한번 정리하고 머릿속에 어떻게 넣고 다니셔야 되냐면 이렇게 넣고 다니셔야 돼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2차꼴의 등식을 만족한다면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이 2차꼴의 등식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세수를 선택할 수 있었어요. 방금 전에는 루트 13을 우리가 선택해서 ABC가 모두 0이 된다라고 하는 걸 끄집어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런 2차꼴의 등식을 만족하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만족한다면 2차꼴의 등식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세수 알파, 베타, 감마를 선택할 수 있어서 그것으로부터 그러니까 이것으로부터 직접 이걸 증명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으로부터 이러한 사실에 근거해서 A, B, C가 모두 0이 된다라고 하는 걸 끌어냈다라는 거죠. 그런 연립방 정식을 풀어서 그래서 또 뭐야? A, B, C가 모두 0이 된다라고 한다면 임의의 실수 X를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핵심이 되는 그 원리는 뭐냐? 우리한테 정말 중요한 원리는 요거예요. 2차꼴의 등식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세수 알파, 베타, 감마가 존재한다면 그걸 대입해서 만들어낸 ABC로 이루어진 세 개의 연립방 정식을 풀었을 때 라지 A, 라지 B, 라지 C가 모두 0이 된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임의의 실수 X에서 이게 성립한다는 거죠. 이거는 수학에서 물론 여기서만 사용되는 그러한 그 기술은 아니에요. 기하학에서도 사용이 되고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수학에서는 어떤 일부를 이용해 그거보다 더 많은 집합에 대한 어떤 판단,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그러한 게 있어야 뭔가 걔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확장이 되죠. 개념들이 확장이 돼요. 적은 곳으로부터 많은 것들을 알아낼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항등식의 성질을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봤고요. 그것부터 OX 퀴즈를 먼저 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OX 퀴즈 세 문제가 있으니까 또 역시 문제 풀어드릴게요. 임의의 정수 X에 대해서 이 2차꼴의 등식이 성립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네, 아주 잘 푸셨어요. 전 틀렸는데요. 뭐 틀릴 수도 있어요. 아직은 잘 항등식의 성질이 완벽하게 이해가 안 간 거예요. 완벽하게 이해가 안 가면 이런 문제 틀릴 수 있어요.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 OX 퀴즈를 만들어 놓고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겠죠. 모두 맞췄다라고 한다면 사실 OX 퀴즈 같은 걸 왜 만들어 놨겠습니까? 그렇죠? 다시 설명을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 돌아가서 계속 반복해서 보셔야 됩니다. 머릿속으로 그 증명 내용이 다 떠오를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반복해서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임의의 정수 X에 대해서 2차꼴의 등식을 만족한다면 정수 X가 이걸 만족한다면 2차꼴의 등식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세 정수 X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1, 2, 3 그렇죠? 1, 2, 3을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다고요? A, B, C가 모두 0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A, B, C가 0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임의의 유리수 X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하면 모든 무리수 X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한다. 역시 자, 다 고민하셨죠? 자, 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임의의 유리수 X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한다. 2차꼴의 등식을 만족한다라고 한다면 2차꼴의 등식을 만족하는 X가 몇 개 존재하는 거예요? 3개 존재하는 거죠. 서로 다른 3개 선택할 수 있어요. 또 똑같이 뭐 1, 2, 3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 유리수니까 2분의 1, 2분의 3, 2분의 5 이런 거 선택하셔도 돼요. 어쨌든 서로 다른 3개가 존재하기만 하면 그 연립방 정식 풀어서, 여기서 말하는 연립방 정식은 앞에 요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거 앞에 요 항등식의 성질 증명 있잖아요. 이 2차꼴의 등식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세 실수 알파, 베타, 감마가 존재한다면 이거 0. 그래서 이걸 풀어가지고 우리가 뭘 알아냈다? A가 0, B가 0, C가 0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아낸 거예요. 이걸 반복해서 보시라는 거예요. 선생님 항등식의 성질의 증명 그러면 요게 아니라 요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의의 유리수 X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하면 모든 무리수 X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한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2차꼴의 등식을 만족하는 X가 서로 다른 세 개가 존재하게 되면 A, B, C가 뭐가 된다고요? 0이 돼요. A, B, C가 0이 되어서 X에다 뭘 대입하든 항상 0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의심을 갖는다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좀 찝찝한 학생들이 있어서 앞에다가 실수 연산에 관한 성질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a 곱하기 0. 물론 증명은 안 했어요. a 곱하기 0이 0이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걸 들어보시고 선생님 저는 a 곱하기 0이 왜 0인지 궁금해요. 그런 학생들은 증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증명 동영상을 다시 만들어서 올려놓을게요. 여러분들이 제 수업을 들으시고 이 강의를 들으시고 어떤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증명이 가능하다라고, 고등학교 학생이 증명을 꼭 이해해야 된다라고, 증명을 보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증명도 올려드릴게요. 가급적이면 그것에 대한 커멘트를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설명을, 증명이 필요하다면 증명, 설명이 필요하다면 설명, 그런 식으로 해드릴 테니까 필요한 학생은 제 유튜브 댓글에다가 본인들이 원하는 거, 궁금한 것들을 선생님 수업과 물론 관련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릴게요. 모든 무리수 x에 대해서 역시 성립하게 된다. 그러니까 얘도 참이 된다라는 거죠. 100초가 100일 미만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러한 3차꼴의 등식이 성립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3차꼴의 등식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것도 역시 정지. 3번도 마찬가지로 100초가 100일 미만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런 3차꼴의 등식이 성립하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3차꼴의 등식이 성립한다. 앞에서 물론 선생님은 설명을 2개만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2차꼴에 대해서만 해서 2개가 아니라 2차꼴에 대해서만 해드렸어요. 말을 잘못한 겁니다. 제가. 그것이요. 3차꼴이 된다면 x값으로 몇 개가 필요하겠어요? 이런 3차꼴의 등식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4개의 x값에 대해서 이 등식이 성립하게 되면 역시 A, B, C, D가 모두 0이 된다는 걸 설명할 수가 있어요. 증명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A, B, C, D가 모두 0이라고 한다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등식이 성립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3분의 2 전제 조건이 뭐냐면 100초가 100일 미만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3차꼴의 등식을 만족하는 X값이 몇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4개 이상 존재하는 거죠. 4개를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100초가 100일 미만의 수들은 무수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100 더하기 100분의 1, 100 더하기 100분의 2, 100 더하기 100분의 3, 100 더하기 100분의 4 이런 숫자가 문제의 조건을 충족시키니까 얘를 만족시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A, B, C, D도 0이 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앞의 계산처럼 항등식의 성질 증명처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A, B, C, D가 모두 0이 되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이렇게 3개의 OX 퀴즈를 풀어드리고 항등식의 성질을 설명드렸잖아요. 이건 뒤에서 계속해서 인용을 할 겁니다. 제가 그걸 항등식의 성질을 좀 확장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마저 설명을 드릴게요. 상수 A, B, C, A', B', C' 저거와 그 다음에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한다라고 한다면 A가 누구랑 똑같고 A-와 똑같고 B와 B', C와 C' 모두 같죠. 증명은 항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증명이 됩니다. A 곱하기 0은 0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따라서 실수 연산에 관한 성질 1번 앞에서 해드렸던 그것에 의해서 이제 그대로 성립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란 화살표는 좌변에서 우변을 빼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꼴의 항등식의 성질을 적용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돼요. 따라서 조자리 A 빼기 A', B 빼기 B', 그 다음에 C 빼기 C' 이렇게 되어서 얘를 만족하는 서로 다른 x가 몇 개의 존재해요? 3개가 존재하죠. 3개의 x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수 x, 세 x 값이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서 A 빼기 A'이 0이고 B 빼기 B'이 0이고 C 빼기 C'이 0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앞에 것으로부터. 그쵸? 따라서 이런 등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항등식의 성질은 확장이죠. 그냥 항등식의 성질이라고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수 K와 다항식 QX에 대해서 이제 그 다음에 또 간단한 문제를 한번 볼 건데 상수 K와 다항식 QX의 다음 등식이 X에 관한 항등식일 때 항등식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X에다 어떤 수를 대입하든 그 식의 값이 같은 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항등식일 때 QX가 2차 이상의 다항식이 아닌 이유를 말하래요. QX가 만약에 2차 이상의 다항식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이것도 역시 멈춰놓고 문제를 고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실행 버튼을 누르셔가지고 선생님 동영상을 보셔야 돼요. QX가 만약에 2차 이상인 경우 아까 앞에서 다항식이 뭐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앞에서 다항식이 정의가 뭐라고 그랬냐면요. 숫자, 문자, 덧셈, 뺄셈, 곱셈을 U 한 번 사용하여 표현 가능한 식이라고 그랬어요. 그쵸? 그런 것이 다항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QX가 2차 이상의 다항식이라고 한다면요. 얘가 뭐가 되는 거냐면 우변 빼기 좌변 또는 좌변 빼기 우변 했을 때 다항 방정식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차라고 얘기했으면 2차의 개수가 0이 아닌 걸 얘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QX가 2차면 얘는 3차 방정식이 되는 거고요. QX가 3차면 얘는 4차 방정식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정식은 선생님 뭐라 했어요? 최고차의 개수가 0이 아닌 걸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해를 U 한 개만 갖게 돼요.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은 3개의 해만을 갖게 되는 거고요. 4차 방정식은 4개의 해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1차 방정식은 물론 1차 한 개만의 해를 갖게 되겠죠. 그렇죠? 주어진 등식은 그래서 항등식이 되지 않습니다. 항등식이라고 하는 건 무수히 많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따라서 항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QX는 상수도 될 수가 없어요. QX가 상수라고 한다면 역시 이 좌변 빼기 우변이 2차식이 되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이 되어서 해가 2개만 존재하게 돼요. 역시 항등식이 되지 못하죠. 따라서 QX는 상수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등식이 성립한다면 이 QX는 반드시 몇 차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1차식이 돼야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항등식이 된다면 반드시 QX는 1차식이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것이 항등식이라고 한다면 QX가 뭔지 알거든요. 알지만 QX가 뭔지 몰라도 K값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항등식이니까요. 그렇죠? 따라서 X에다 뭘 대입하면 1을 대입하면 우리가 QX에 대한 정보가 현재 완벽하게 드러나 있지 않아도 우리가 K값을 구할 수 있어요. 뒤에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이제 뒤쪽에서 나머지 정리라고 합니다. 잠시 쉬었다가 좀 끊어가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K에다가 뭘 대입하면 1을 대입하게 되면 좌변식 값은 6이 됐잖아요. 근데 우변은 이제 0 곱하기 QX가 0이 되니까 X에다 어떤 실수를 대입하면 항상 0이 되니까 K는 6이 되겠죠. 그렇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P와 다항식 Q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상수 P를 구하시오라는 이런 물음이 있네요. 역시 잠시 정지시켜 놓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자, 고민하셨죠?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상수 P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얘가 항등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X에다 뭘 대입하든 이렇게 성립해야 되는 겁니다. 어떠한 숫자를 대입하든. 그래서 X가 1일 때도 이 등식이 성립해야 되니까 P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아마 어렵지 않게 다들 하셨을 것 같아요. 그쵸? 상수 K와 1차식 Q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X에다 루트 2, 루트 3, 루트 6을 대입했을 때 또 성립한대요. 근데 문제에서 상수 K와 1차식 QX라는 표현을 해놨잖아요. 그쵸? 그래서 QX가 1차식일 때도 이 등식이 성립해야 돼요. 1차식일 때 이게 성립해야 돼서 1차식인데 이 등식이 성립한다는 거죠. 역시 2차꼴의 등식인데 X값이 몇 개예요? 해. 이런 걸 근이라고 하죠. 근이 몇 개예요? 3개잖아요. 3개니까 좌변 빼기 우변에서 동량 정리를 다 하면 2차꼴의 등식이 될 텐데 그 2차꼴의 등식이 3개의 서로 다른 X값, 근을 갖는데요. 그렇게 되면 개수가 모두 0이 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끌어낼 수가 있었잖아요. 아까 유도할 수가 있었잖아요. 따라서 그것으로부터 얘는 항등식이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x가 뭐일 때도 성립하는 거예요? 이 등식이 1일 때도 성립하는 거죠. 우리가 굳이 qx를 구하지 않아도 구할 수 있지만 구하지 않아도 k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준식을 만족하는 x값 서로 다른 3개가 존재하니까 좌변 동량의 개수가 모두 같다. 따라서 항등식이 된다. 왜? 개수가 모두 0이니까. 그냥 항등식이다가 아니라 그 이유는 꼭 뭐? 개수가 모두 0이니까. 그쵸? x가 1일 때도 성립하겠죠. 따라서 k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k는 마이너스 4가 되는 겁니다. 이 p값하고 동일하게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식이 항등식이다 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생긴 식이 서로 다른 세 개의 값. 이 경우 이제 서로 다른 n 플러스 1개의 값을 갖는다. 뭐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상수 S와 1차식 QX에 대해서 다음 등식이 다음 등식이 성립할 때, 다음 등식이, X가 5일 때, 루트 3, 루트 7일 때 역시 성립한 대로 상수 S를 구하라. 그럼 또 역시 정지시켜놓고 고민하신 다음에 선생님 설명을 계속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쵸? 정지? 자, 고민하셨죠? 2차 꼴의 등식, 요걸 가지고 이제 제가 또 2차 꼴의 등식을 만들려고 그래요. 왜냐면 QX가 1차식이니까, X에 대해 양변에다 X-를 곱했어요. 그쵸? X-를 곱했을 때, 이 등식을 만족하는 X값이 뭐가 있대요? 루트 3, 루트 6, 7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쵸? 이렇게 서로 다른 걸로 세 개가 존재하는데, 얘는 역시 2차 꼴의 등식이잖아요. 2차 꼴의 등식을 만족하는 X값이 서로 다른 세 개가 존재하니까, 좌변, 우변, 동량 정리를 했을 때 좌변, 동량의 개수가 모두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항등식의 성질이 확장된 항등식의 성질을 적용하면 우리가 쉽게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항등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x에다 뭘 대입했을 때도 이 등식이 성립하겠어요? 1일 때도 등식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x에다 1을 대입하게 되면 s값이 마이너스 4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같은 내용이지만 조금씩 뭔가 나아가고 있다, 뭔가 발전하고 있다, 뭔가 심하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이 드십니까? 그런 느낌이 드시면 지금 수업을 아주 잘 이해하고 계시는 겁니다. 문제 한 문제 더 보도록 하죠. 마이너스 0, 1을 제외한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분수꼴의 등식을 만족하는 ABC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를 빨리 푸는 것도 좋지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푸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더 심화되고 또 다른 문제를 이해하는데, 이 다음 단원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1학년 교과과정에 나오는, 고등학교 1학년 교과과정에 나오는 항등식의 성질을 근거로 해서 왜 ABC를 우리가 그렇게 계산할 수 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아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를 제대로 하는 방법이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공부를 해보시면 나중에 선생님한테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잠시 멈춰놓고요. 잠시 멈춰놓고 문제를 푸신 다음에 선생님 강의를 들으세요. 자, 계속 할게요. 고민하셨죠? 분명히 고민하시고 수업을 들으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방금 전에 한 것처럼 마이너스 1, 0, 1을 제외한 모든 x에 대해서 뭐가 성립하겠어요? 양변에 x3승 빼기 x를 곱해놓은 식이에요. 이 식은 곱해놓은 식. 이 그냥 x를 곱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사용되는 이 x라고 하는 건요, 이 x라고 하는 건 수를 대신하는 문자예요. 우리가 대수라는 표현을 쓰죠. 뭐 대수학, 대수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제 앞에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파트를 대수라고 해요. 이 대수라고 하는 건 뭐냐? 수학에서 대수라고 하는 건 숫자 대신, 대수학의 그 대가 그런 뜻이에요. 대수. 수를 대신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수를 대신해서 뭘 사용하여? 문자를 사용하여. 수를 대신하는 문자를 사용하여 수의 성질이나 관계를 연구하는 학문을 우리가 대수학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대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용된 이 x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대수입니다. 즉 수를 대신하는 문자로서 역할을 해요. 물론 뭐 추상 대수학이나 수학을 좀 더 전문적으로 연구를 하게 되면 물론 다른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요. 다른 걸 대신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자체로 어떤 하나의 대상화해서 그 자체가 연구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적어도 중고등학생들한테는 그런 건 우리한테 필요 없어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걸 공부해가지고 뭘 어떻게 적용할 거지, 어디에 구체적으로 응용할지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우리한테 직면한 문제가 그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사용되는 이 x들은 누굴 대신하는 거라고요? 수를 대신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는 실수나 복소수를 의미하게 돼요. 복소수도 기회가 되면 좀 더 자세히 부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얘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1, 1을 제외한 모든 x에 대해서 등식이 성립한답니다. 지금 내림차수로 선생님 다시 한번 동량 정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서로 다른 이걸 만족하는 서로 다른 세수가 있어요, 없어요? x 값으로 있죠. 뭐 있어요? 마이너스 1, 0, 1을 제외하고도 실수가 많잖아요. 2, 3, 4, 2, 5, 루트 2. 어쨌든 마이너스 1, 0, 1을 제외한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세수를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얘는 또 뭐가 되는 거예요? 대응하는 항의 개수가 모두 다 같다는 걸 우리가 증명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0, 제가 0,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대응하는 항의 개수가 모두 같아요. 물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세 개의 등식을 통해서 ABC 값을 구할 수도 있거든요. ABC 값을 구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부터 뭘 알 수 있다고요? 우리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스타라고 하는 식이 성립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스타라고 하는 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이 스타라고 하는 식은 누구에 대해서도 성립한다고요? 마이너스 1에 대해서도 성립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A, B, C 값을 어떻게 구할 수도 있다고요? x에다가 1 대입해서 그 다음에 x에다 0 대입해서 그 다음에 x에다가 뭐 대입해서 마이너스 1 대입해서 이렇게 식의 값들을 A, B, C를 모두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가 잘 되시나요? 이해가 잘 되시죠? 보통은 학생들이 답만 내고 선생님들도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면 빨리 A, B, C를 계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하는 경향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부하시면 지금 당장 이 문제는 빨리 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확신을 가져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놓치게 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을 또 알아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돼요. 효율적인 학습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드린 대로 왜 그렇게 되는지 그 상황을 잘 이해하고 갈 수 있도록 좀 열심히 이 동영상을 반복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뒤에 또 문제가 있죠. 이 문제를 또 고민해 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 강의를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집 같은 데서 자주 접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제가 문제를 좀 변형을 시켰어요. 아마 이 문제를 보고 영감을 얻어서 선생님들이 이와 관련된 문제를 출제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등식의 성질을 잘 녹여서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이건 제 문제입니다. 세실수 ABC에 대해서 다음 세식이 성립하는 ABC를 구하시고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본 거예요. 양변에 이 루트의 루트 6, 루트 3, 루트 2 자리에다가 x를 집어넣어서 다음과 같은 등식을 만들었어요. 앞에 문제를 보시면 왜 선생님 이런 식을 생각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루트 6, 루트 3, 루트 2가 루트 2, 루트 3, 루트 6이 1이 아니기 때문에 마이너스 1도 아니고 0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하면 모두 성립해요. 그쵸? 맞아? 루트 2를 대입해서 양변을 요거 루트 2 3승 빼기 루트 2로 나누면 이런 식이 만들어질 거. 또 루트 3을 x자리에다 집어넣은 다음에 양변을 루트 3 3승 빼기 루트 3으로 나눠주게 되면 또 이런 식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 그런 겁니다. 그쵸? 또 똑같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러한 x에 관한 2차꼴의 등식을 만족하는 서로 다른 세수 x가 존재하죠. 누구로 존재한다고요? 루트 2, 루트 3, 루트 6으로 존재합니다. 존재하니까 그리고 x에 관한 몇 차꼴이기 때문에 2차꼴이기 때문에 이 좌우변 동량의 개수가 모두 같아지겠죠. 항등식 성질을 확장해서 적용을 하게 되면 따라서 이것은 항등식이 되는 겁니다. 즉 x에다 어떠한 값을 대입하더라도 성립하게 된 거죠. 왜? 좌우변 동량의 개수가 같기 때문에. 신기하죠? 따라서 이식 말이죠. 이식. 응? 이식은 x가 뭐일 때도 성립한다고요? x가 0일 때도 성립하고 1일 때도 성립하고 마이너스 1일 때도 성립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x가 0일 때도 성립해야 되니까 a값. 얘를 만족하는 a값들은 얘를 만족하는 a값과 동일한 값으로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x에다 마이너스 1 대입해서 b값 계산할 수 있고 x에다 1 대입해서 역시 c값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공부를 좀 하는 학생들도 선생님 지금 제시한 이 문제가 잘 안 풀릴 수 있어요. 그것은 낯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니까 선생님 말씀드린 항등식의 성질을 잘 공부를 해서 이런 문제들이 항상 정확하게 이유를 가지고 풀렸으면 좋겠습니다.